이 코너 중 나라 걱정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핍박받던 불쌍한 정치인으로 이 뉴스공장에 처음 나오신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러네요. 예. 네, 이제 원내 정당의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저희 뉴스공장 스태프들도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네. 어깨가 무거워서 이게 축하 꼭 받을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오실 때 내려오더라도 일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치 초년병 시절부터 제가 배워왔는데 당대표가 되신 날이 왔네요. 네. 네, 제가 초선일 때 뵀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세월이. 예, 네. 그 사이에 많은 일도 있었고. 네. 근데 제가 바른정당 창당되고 나서 네.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 나가시면 당대표 되실 거라고 나가시라고 당대표 되실 거라고 그랬던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요. 많이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때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다가 아니 거절이라기보다는 그럴 생각 없다고 하셨다가 왜 이번에는 꼭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고 나가셨습니까? 당이 어려운데 제가 탈당하고 창당하면서 같이 가자. 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치하면서 꼭 좋은 길만 갈 수는 꽃길만 갈 수는 없지 않냐. 어려운 길인데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 하고 제가 좀 설득을 해서 모시고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저한테 당신 혼자 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얘기하실 때 뉴스 공장이나 하면서 네, 제가 혼자 살겠다는 거냐. 네,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이게 아니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했습니다. 네. 물론 제 말을 듣고 당대표 출마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곧 당대표 되실 거. 그 말도 사실은 저한테 생각하는 계기를 줬는데 진행자의 그 말이 또 많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너만 살겠다는 거냐 하고 압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대표가 되실 거라는 걸. 자. 도와주십시오. 네.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저희 고정 코너는 이제 곧 문을 닫나요? 내일 제가 마지막 방송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까지만 하고 그러면 네. 하태경 최고위원을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박빙으로 사실 승부가 박빙이었어요, 그죠? 네. 생각보다 박빙이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제외하고는 경선 기간 내내 1위를 하셨는데 네. 본인이 분석하는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혜훈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늘 말해왔다 이렇게 인식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성격을 보시고 당이 어려운데 뭐 1000길 낭떠러지라도 10길 불속이라도 그런 거 안 따지고 뛰어드는 사람은 이혜훈 아닌가 이렇게들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자화자찬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끼리 자화자찬하겠습니다. 이게 다 뉴스공장 덕분이라고. 네.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선 후에? 사실 어제 오후 늦게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 거짓말 안 못해서 지금까지 인터뷰가 한 30개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도저히 누구한테 연락을 한다 이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이 거의 불이 나서 한 1000몇백 개가 오니까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 일이 불가능이었습니다. 사실상. 네,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직도 못 통화도 못 해보셨다고요? 예, 연락 자체를 못했습니다. 예. 네, 그거는 내일 수요일 날 나오실 때 전해주시고요. 기왕 연결한 김에 인사만 하고 끊으려고 하다가 몇 가지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정병국 전 대표가 자서전을 냈는데 그 내용 중에 바른정당의 입당 가능성을 타진을 당시 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혹시 아시는 건 좀 있으십니까? 사실 뭐 정병국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나 홍 전 지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 그런 소문이 좀 돌았던 건 맞고요. 소문 정도 돌았다. 예, 근데 뭐 소문이 돌 때 제가 뭐 이걸 일일이 확인하거나 사실관계 뭐 파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소문이 돌았다 정도.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인용한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분 다 제가 한 직장에서 10수년 같이 지내온 굉장히 잘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한 공장에서 한속 그렇게 오래 먹으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분의 그동안의 인품, 행보 이런 걸 보면 저는 정병국 의원이 사실이 아닌 말하는 걸 아직까지 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사석에서 그런 말을 잘 하지 않고 굉장히 진지한 타입이에요. 진지하시죠. 네. 미스터 진지해요, 완전히. 예. 근데 그런 분이 책에다가까지 쓰신 말을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정도의 추정하신다. 네, 제 생각이 그런 거죠. 제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이야기는 뭐 아무래도 홍준표 전 지사하고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셔야죠. 네,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안 중에 급히 터진 거라 말씀 여쭤볼게. 이 국민의당에서 네. 문준영 씨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는 게 어제 밝혀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긴급 체포가 되는데 그 당원 이유미 씨가 네. 본인은 지시로 한 일이라고 하고 있고, 예,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가 스스로 자작한 거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처음에 이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카톡 캡처를 조작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더 이제 점입가경으로 가는 부분이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인 어떤 분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분이 이미 조작 사실을 알았다까지 갔더니 그것도 기겁을 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뭐 지시 얘기까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아,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당원이라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표현했지만 사실은 출마까지 하셨고 예. 당선 받으셨던 분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자봉이라고 하기에는 뭐 아니죠. 예. 예. 그 위상이 당내에서 다른데 근데 여하간 이분이 지시를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대표님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대표님도 사실은 대선 전국 속에서 경락을 겪으셨고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여기도 물론 추정밖에 할 수 없으시겠지만 이게 본인이 혼자 할 일 수준에 이를까요? 예. 사실 대선 후보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되어 있는 대선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 전국의 가장 결정적인 사안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사안을 조작을 할 정도면은 보통 강심장으로 이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이런 엄청난 일을 위험 부담을 안고 할 때는 뭔가 약속이 있거나 대가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뒤를 누가 들고요. 봐준다고 약속해 줬거나. 네. 근데 사전에 그런 암묵적인 합의건 거래건 뭔가가 있지 않고 이분이 또 여성이더라고요. 예. 젊은 여성. 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젊은 여성이 그런 일을 통상적으로 하려면 혼자서 단독범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대선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예를 들면 그냥 가정주부로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만 하셔가지고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 같이 보이지가 않고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공천도 받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대선에서 이런 일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엄청난 그 희생과 자기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일인지 아마 상당히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대표님도 추정이시니까. 네. 자,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나오실 거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앞으로 바른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차별합니까? 정체성하고 정치하는 방식 두 가지가 다 확연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정체성은 너무 말이 길지만 어쨌든 안보라는 이름 하에 빨갱이 몰이하고 종북 딱지 붙이고 이런 일 우린 절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특권 반칙 횡포 이런 거 대변하고 비호하고 돌격대하는 이런 가짜 보수 저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방식은 사사건건 발목 잡는 그런 발목 잡는 정치 안 하고요. 저희는 과감하게 협력할 거 하고 반대할 거는 저희가 먼저 대안을 제기하면서 딱 몇 개 최우선 순위로 탑 1, 2, 3 정도 정해서 결연히 막아야 될 우리 정체성에 안 맞는 것은 저희가 반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다고 하셨다가 왜 이번에는 꼭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고 나가셨습니까? 당이 어려운데 제가 탈당하고 창당하면서 같이 가자. 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치하면서 꼭 좋은 길만 갈 수는 꽃길만 갈 수는 없지 않냐. 어려운 길인데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 하고 제가 좀 설득을 해서 모시고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저한테 당신 혼자 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얘기하실 때 뉴스 공장이나 하면서 네, 제가 혼자 살겠다는 거냐. 네,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아 이게 아니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했습니다. 네. 물론 제 말을 듣고 당대표 출마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곧 당대표 되실 그 말도 거. 사실은 저한테 생각하는 계기를 줬는데 그 진행자의 그 말이 또 많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너만 살겠다는 거냐 하고 압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대표가 되실 거라는 걸. 자, 도와주십시오. 네.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저희 고정 코너는 이제 곧 문을 닫나요? 내일은 인터뷰가 한 30개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도저히 누구한테 연락을 한다 이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이 거의 불이 나서 한 1000몇백 개가 오니까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 일이 불가능이었습니다. 사실상. 네,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직도 못 통화도 못 해보셨다고요? 예, 연락 자체를 못했습니다. 예. 네, 그거는 내일 수요일 날 나오실 때 전해주시고요. 기왕 연결한 김에 인사만 하고 끊으려고 하다가 몇 가지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정병국 전 대표가 자서전을 냈는데 그 내용 중에 바른정당의 입당 가능성을 타진을 당시 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혹시 아시는 건 좀 있으십니까? 사실 뭐 정병국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나 홍 전 지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 그런 소문이 좀 돌았던 건 맞고요. 소문 정도 돌았다. 예, 근데 뭐 소문이 돌 때 제가 뭐 이걸 일일이 확인하거나 사실관계 뭐 파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소문이 돌았다 정도.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인용한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분 다 제가 한 직장에서 10수년 같이 지내온 굉장히 잘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한 공장에서 한속 그렇게 오래 먹으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분의 그동안의 인품, 행보 이런 걸 보면 저는 정병국 의원이 사실이 아닌 말하는 걸 아직까지 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사석에서 그런 말을 잘 하지 않고 굉장히 진지한 타입이에요. 진지하시죠. 미스터 진지해요, 완전히. 근데 그런 분이 책에다가까지 쓰신 말을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정도의 추정하신다. 네, 제 생각이 그런 거죠. 제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이야기는 뭐 아무래도 홍준표 전 지사하고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셔야죠. 네,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안 중에 급히 터진 거라 말씀 여쭤볼게. 이 국민의당에서 문준영 씨 내일 제가 마지막 방송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까지만 하고 그러면 하태경 최고위원을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박빙으로 사실 승부가 박빙이었어요, 그죠? 네. 생각보다 박빙이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제외하고는 경선 기간 내내 1위를 하셨는데 본인이 분석하는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운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늘 말해왔다 이렇게 인식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성격을 보시고 당이 어려운데 뭐 1000길 낭떠러지라도 10길 불속이라도 그런 거 안 따지고 뛰어드는 사람은 이해운 아닌가
이렇게들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자화자찬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끼리 자화자찬하겠습니다. 이게 다 뉴스공장 덕분이라고. 네, 네.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선 후에? 사실 어제 오후 늦게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 거짓말 안 못해서 지금까지 이 코너죠. 나라 걱정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네. 아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핍박받던 불쌍한 정치인으로 이 뉴스공장에 처음 나오신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러네요. 예. 네. 이제 원내 정당의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저희 뉴스공장 스태프들도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네. 어깨가 무거워서 이게 축하 꼭 받을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오실 때 내려오더라도 일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치 초년병 시절부터 제가 배워왔는데 당대표가 되신 날이 왔네요. 네. 네, 제가 초선일 때 뵀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세월이. 예. 네. 그 사이에 많은 일도 있었고. 네. 근데 제가 바른정당 창당되고 나서 네.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 나가시면 당대표 되실 거라고 나가시라고 당대표 되실 거라고 그랬던 기억 나십니까? 네, 그럼요. 많이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때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다가 아니 거절이라기보다는 그럴 생각